그것은 바로 혁신적인 통신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세상과 성공의 기회를 연결하는 것. NR 커뮤니케이션은 회사가로서의 대표 사업 SCMAX 2.5의 3세대 기타 HA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NR 커뮤니케이션의 진정한 가치, 선택이 아닌 모두의 가능성에서 출발하고 연결 그 이상의 가능성. 당신의 내일의 성공입니다. 커넥티드 디자인 투 석세스. NR 커뮤니케이션. 대한민국 최초의 수익형 MVNO 서비스 N텔레콤. 개설부터 운영까지 알아서 다 해주는 AI 기반의 온라인 이동통신 대리점 N플랫폼. 선국을 업계 최다 요금제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AI가 추천하는 고객 맞춤형 요금제와 안전한 인증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부가 서비스, 유심 배송, 햅티콜까지 누구나 이동통신 비즈니스의 전문가로 성공할 수 있는 N플랫폼. 언제 어디서나 고객과 함께하는 이동통신 대리점 N스마트. 태블릿 PC의 이동통신 회사가 통째로 선호불 요금제 개통부터 부가 서비스 신청, 사용량 조정, 요금 수납까지 고객이 있는 곳에 대리점이 찾아가는 이동통신 유통의 혁신, 똑똑한 비즈니스 파트너 N스마트. N텔레콤 고객과 24시간 함께하는 이동통신 업무 비서 멤버십 서비스. 고객의 실시간 이용 현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통신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신규 개통, 번호 이동, 요금제 변경, 부가 서비스, 일시정지, 로밍 등 고객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나만의 비서 N텔레콤 멤버십 서비스. 글로벌 인재의 앞선 미래 MV임. 대한민국 넘버원 화상영어 교육 브랜드 MV임은 필리핀 마닐라와 세부에 위치한 현지 MVEC 센터를 통해 최상의 1대1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SL 교육에 최적화된 검증된 최고의 강사진과 체계적인 학습 커리큘럼을 통해 수강생의 실력 향상을 추구하며 PC,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고품질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셀링은 안티에이징의 해답을 피부 속에서 찾습니다. 국내 최초 줄기세포 배양의 화장품 출시, 세계 최초 특허 등록. 더 셀린의 연구는 피부에서 시작됩니다. 독자적 기술로 완성한 화장품의 한계를 넘는 피부과학의 재생력. 더 셀린의 안티에이징 솔루션은 피부 깊은 것부터의 회복과 재생을 통해 시간을 되돌려 노화를 거스르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프리미엄 안티에이징의 결정체, 고효능 성분의 프리미엄 풍미와 럭셔리한 사용 경험,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합니다. 노화의 시간을 되돌리는 피부 속의 해답, 더 셀린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한 자연에서 소중한 가족으로 네이트리팜.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연의 영양과 과학의 신뢰를 하나로 담아낸 건강기능성 식품 브랜드 네이트리팜. 국내외 최신 연구와 웰레이징을 기반으로 최상의 원료를 엄선하여 맞춤형 포뮬러를 설계하며 지속가능한 건강관리를 연구합니다. 가족의 생애 전 주기를 케어하는 통합건강 솔루션. 건강한 오늘, 더욱 건강한 내일을 위해 자연에서 소중한 가족으로 네이트리팜. 편리함에 특별함을 더한 생활 브랜드 엔리홈. 일상을 바꾸는 작은 특별함 엔리홈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더욱 편리하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연구합니다. 합리적 가격, 검증된 품질, 일상 속 안정감으로 소중한 고객의 내일에 특별함을 더합니다.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춰 행복한 시간과 삶을 완성하는 브랜드. 생활용품 그 이상의 가치 엔리홈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주방의 품격은 도구에서 시작됩니다. 퍼마라이프 나인스타. 100년 전통의 스테인리스, 쿠게어 전문기업 미국 리단웨어. 세계 최고의 정밀 공정 기술로 명품 쿠게어 퍼마라이프 나인스타를 완성합니다. 의료용 수술 기구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304N. 중금속 걱정 없이 음식 본연의 맛과 영양을 온전히 지켜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최고급 소재로 완성된 명품 푸게어 퍼마라이프 나인스타는 키친의 새로운 주인공입니다. 아름다움과 건강을 제공하는 세린바이오. 세린바이오는 세계가 주목하는 독자적 특허 기술로 아름다움과 건강을 제공합니다. 자연에서 배운 과학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세린바이오는 생물학적 항상성에 기반한 연구개발로 바이오 신약, 안티에이징, 항염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 소재 개발에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하며 특허 기술 보유와 여러 연구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NR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제품과 급성장하는 소비 시장에 발맞춰 최적화된 유통 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3,000평 규모의 물류센터는 최첨단 배송 시스템 DPS와 대형 창고 2동, 실시간 배송 처리를 위한 독립 사무실 등 총 3개의 독립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유통 시스템을 갖춘 NR 커뮤니케이션은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통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건가요?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NR 커뮤니케이션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설계합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 끝없는 도전, 그리고 함께하는 힘. 회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가슴 벅찬 성공의 역사. NR 커뮤니케이션.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풀려서 오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한다는 의미 담아서 큰 박수 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총 2타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 강의 다 들어보시고 나면은 왜 지금 NRC인가, 왜 NR 커뮤니케이션인가를 명확하게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확실한 인사이트를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개회 선언하면서 오늘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박수와 함성을 또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지금부터 NR 커뮤니케이션 경인 지역 비전 세미나를 여러분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은 윤노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총 2타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타임에는 N플랫폼 사업 설명, 두 번째 타임에는 NRC 비전, 이렇게 총 2타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2타임의 강의를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NR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회사인지, 나의 비전에 있는 사업 아이템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 모시기 전에 에티켓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핸드폰 무음 모드 잠시 동안은 이제 매너 모드 좀 부탁드리고요. 강의 중에 자리석 또한 금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요, N플랫폼 사업 설명을 정말 알기 쉽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주시는 강사님이십니다.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구숙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구숙입니다. 점심 드셨어요? 네, 물론 저희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상 물어보는 거예요. 일요일날 점심 지나서 이렇게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상위 5%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강의 들으세요? 이런 시간에? 아니죠. 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호텔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께서 좋은 사업이 있다, 나랑 같이 뭔가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이 설명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자리에 모시려고 오늘 이런 규모를 만들어냈고요. 또 일요일에 하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컨셉은 이렇습니다. 월세처럼 매달 나오는 1,000만 원을 만들어 봅시다. 사실 뭐 1,000만 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500이 됐든 1,500이 됐든 1억이 됐든 월세처럼 나오는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늙어 보이죠? 10년 전에는 돈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얘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한국 문화에서는 공공적인 자리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은 그럴 수 있으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돈의 힘이 그리고 내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돈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에 1억이 10억이 있는데 매년 6%씩 누군가 훔쳐갑니다.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차마 말로 못하시겠죠? 마이크로 담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저도 포함하고 별로 느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벌려고 하는 돈의 의미가 좀 그런 형태입니다. 그 얘기를 살짝 드릴 건데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뭐 경제학 전문가도 아니고 돈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업가인데 제 입장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먹을 거에 있어서는 전 세계 2등으로 비싼 나라예요. 그 느낌이 오시나요? 사실 한국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해외를 돌아다니다 보면 느끼는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라는 건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20위, 30위죠. 그 중에 2등으로 우리나라는 식료품, 음식료품이 비싼 나라랍니다. 이런 거 2등 하면 좋은 거잖아요. 아니요. 근데 한국은 이제 자살률, 이혼율, 뭐 이런 거 1등 하는데 좀 유명한 거고 잘하는 것도 많지만 왜 비쌀까? 그런데 이 식료품, 음식 관련이 더더더 비싸지고 있는 이유는 환율 때문입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먹는 것들이 한국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커피 드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나라 강원도 가면 커피 재배하잖아요. 직접 강원도님들이 이렇게 커피 원두도 갈고 그쵸? 안 해요? 그럼 그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선가 오겠죠? 해외에서?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나라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달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형태는 대부분 환율하고 관련이 있죠. 근데 환율이 요즘 올라요, 내려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오른다고 계속 어디선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먹는 커피도 점점점 비싸진다는 얘기고. 여러분 밀가루는 한국에서 날까요? 감사합니다. 제 정답이에요. 나고 사실은 할 수 있는데 경쟁력이 없대요. 한국에서 만들면. 왜냐하면 미국에 가면 한국만한 평야가 있어요. 거기서 비행기로 농약을 뿌려가면서 밀을 재배하는데 한국에선 가내수공으로 한 땀 한 땀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생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수입해요, 밀가루는. 그러면 여러분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점심에 어떤 짬뽕도 있고 어제 먹었던 라면도 있고 수제비도 있고 떡국도 있고 떡국은 쌀인가?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밀가루로 엄청 많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부터 밀가루를 먹지 말자 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참 없더라고요. 그 대부분이 수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에 따라서 민감하게 대한민국은 느껴질 수밖에 없죠. 환율이 미국만 오르는 게 아니라 중국, 유럽 다 올라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한국의 힘이 약해지는 중입니다. 환율은 그 나라 대 나라의 힘의 겨루기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한국 돈이 싸진다. 한국 돈이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돈을 취급하기 싫어진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환율이 영원히 오르지도 않고 영원히 내리지도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도 반복이 좀 됐었어요. 왜 원화만 떨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돈을 찍는 양이 많아서요. 근데 이제 이쯤 얘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상하다. 여기서는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뭔가 사업하는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이상한 그래프만 계속 갖다 얘기하니까 어렵잖아요. 제 목표입니다. 다 주무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졸음을 참고 이겨내는 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보라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게 언제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입니다. 기억나세요? 2009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내용은 복잡하니까 둘째치고 미국에서 부동산이 터진 건데 이걸로 전 세계 증시가 40-50% 빠집니다. 그때 환율이 1,600원까지 올라요. 급속도로. 근데 다시 떨어졌다가 1,100원까지 찍다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그 상승이 비슷합니다. 그럼 서브프라임이 또 터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한 뭔가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M2스탁이라는 광의 통화량이 문제인 것 같아요. M2스탁은 대한민국에 있는 돈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이 흔해지는 걸까요? 귀해지는 걸까요? 흔해지는 거죠. 흔해지면 쌉니까? 비쌉니까? 너무 쉬운 얘기죠. 금은 왜 비싸죠? 귀하니까.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왜 비싸죠? 근데 사실 다이아몬드는 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이아몬드 전 세계 생산량의 80-90%를 한 회사가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비싸요, 현재. 사실은 다이아몬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 묻혀있다고 하죠. 근데 금은 생산량이 한정돼 있고 생산량이 한정돼 있는 건 비싸집니다. 석유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돈은 찍어내는 형태입니다. 자본주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화폐들은 미국도 찍어내고 한국도 찍어내요. 문제는 한국이 찍어내는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얼마큼 많으냐면 미국 대비 더 많아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돈을 찍고 미국도 돈을 찍어내는데 한국이 돈을 더 많이 찍는다. 그러면 달러가 귀해지는 겁니까? 원화가 귀해지는 겁니까? 달러가 귀해지는 겁니다. 되게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그럼 이거 멈추면 되잖아요. 돈을 그만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망할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돈을 찍어내면 좋아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민생 맨날 헷갈려. 민생 무슨 지원금 얼마 받으셨어요? 10만 원도 받고 15만 원도 받고 그렇죠? 우리 코로나 때도 받았죠. 네, 그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소득 순위 상위 5%들은 못 받아요. 굉장히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받죠.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나라 어딘가 지하에 이렇게 돈다발이 묻혀 있는 걸까요? 네.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낼 세금을 담보로 돈을 찍습니다. 국가의 수입은 세금이니까. 그래서 찍어서 뿌립니다. 좋아요. 받을 땐 좋고 여러분 그 민생지원금 받으셔서 어디 쓰셨어요? 소고기도 사 먹고 아이 학원비도 결제하고 안경도 바꾸고 옷도 사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소비가 진작이 된대요. 좋은데 문제는 돈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돈의 양이 많아져요. 원래 많아지는 구조인데 더 많아져요. 이럴 때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가 오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에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요즘 김밥 한 줄이 얼마죠? 4,000원, 5,000원. 10년 전에 지하철 앞에서 김밥 팔던 거 기억나세요? 요즘에 지하철 앞에서 김밥 안 파시더라고요. 단가가 안 맞나 봐요. 예전에 지하철 앞에서 파는 김밥은 한 줄이 얼마였을까요? 1,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그 김밥은 뭔가 특별했죠. 1,000원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김하고 밥만 팔던 거잖아요. 그 지하철 앞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요즘 김밥은 혹시 뭐 좀 다른가요? 뭐 금태가 있다거나 소고기가 오마카세처럼 들어가 있다거나 아닌데 왜 4-5,000원 할까요? 중요한 건 김밥이 비싸진 게 아니라 원화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삽니다. 물론 달러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 비율에 따라서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이 비싸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금이 희귀하기 때문에 원화가 싸져서 사람들이 이리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이 오늘 찾아보니까 3.75g에 75만 원인데 한돈이 3.75g 맞죠? 요즘에 돌반지 하세요? 우리 선조분들은 엄청 현명한 분들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금을 줘서 그를 안 잃어버리고 성인까지 가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의 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돌반지 하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걸 사셔야 돼요. 살 것. 금이 이렇게 오르는데 뭐 언제만 떨어지고 언제만 오르곤 하겠죠. 하지만 원화가 계속 풀리는 형태라면 이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을 사려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걸 사려고 그래요.
예, 달러를 사려고 해요. 거꾸로 그들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요. 또 비슷한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아파트. 예, 아파트는 전국에 많지만 서울의 아파트는 누구나 사고 싶은 거 아닙니까? 희한하게 다 로또 맞으면 뭐 하실래요 하면 거의 대부분이 집을 산다고 그래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럼 어디 집 사시려고요? 하면은 다 서울 집이에요. 강남 집이에요. 다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거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싸다라는 걸 알아요. 이제 뭐 강남뿐만 아니라 그냥 강남 근처 택시로 30분이나 갈 수 있는 모든 곳의 아파트는 비쌉니다. 15억, 20억, 30억 해요. 강남이 이제 평당 1억 5천이 넘었죠. 그러면 24평짜리면 거의 40억 육박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집들이 10년 전에는 반값이었어요. 왜 우린 그때 못 샀을까요? 그때도 비쌌거든요. 그 10년 전에는 반의 반값이었어요. 왜 우린 그때 못 샀을까요? 그때도 비쌌거든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쌀까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앞에 물론 살면서 이런 얘기 계속 들을 거예요. 집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금이 비싸졌다 내려왔다가 등등등을 할 거지만 대한민국 역사 100년을 봤을 때 원화의 가치는 정확히 1년에 6% 정도씩 상승했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10년에 2배씩 싸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김밥이 10년 전에 1,000원, 2,000원 10년 뒤에는 3,000원, 4,000원 그럼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엔 김밥이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네, 10,000원 근처. 여러분 10,000원짜리 김밥 드시겠습니까? 지금은 먹기 싫죠. 근데 그때 가면 다 그럴 거니까. 제주도 가니까 김밥 한 줄이 20,000원짜리 있던데. 뭐지? 고봉민 김밥인가? 20,000원이더라고요 김밥 한 줄에. 근데 누구는 그거 사 먹어요. 여행지니까. 그럴 수 있지만 평균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서울의 집값 아파트 대충 비슷한 거 서울 근처 아무거나 잡아도 15억에서 20억 하는데 그 아파트들이 10년 뒤에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억에서 40억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원화가 싸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거꾸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 현상을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 아세요 혹시? 네,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예전에 가족한테 쓴 편지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썼대요. 아들들한테 절대 한양을 벗어나지 마라. 왜요? 한 번 가면 못 돌아온대요. 집값 상승률이 너무 커서. 그때도 그러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누구나 서울에서 살고 싶으니까. 거기가 좋은 거 아니까. 희귀하니까. 그러니까 비싸지는 겁니다.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마음은 아프죠? 네. 그래서 요즘 20대 분들은 만나보면 다 이래요. 저는 살아생전에 집을 못 살 것 같습니다. 라는 걸 미리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방법들은 많지만 이 올라가는 금액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걸 종합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엠트스탁이라는 거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같이 돈을 찍어요. 2000년도부터 돈을 계속 찍어내는 이 비율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랑 S&P 500 미국 주식 차트죠. 주식과 지금은 차트에 없지만 부동산도 거의 동일하게 비례해서 올라가요. 돈이 찍히는 양만큼 같이 올라요. 사실 그들의 가치는 비슷한데 돈이 흔해지는 거죠. 문제는 내가 받는 월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예요. 월급이 문제는 아닌데 월급 상승도 이 물가 상승하고 동일하게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만약에 제가 월급을 300만 원 받아서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세트를 한 달에 30개를 먹을 수 있었는데 햄버거는 비싸졌는데 월급이 안 늘어나서 예전만큼 햄버거를 못 먹으면 전 상대적으로 불행해진다. 이해되세요? 이게 상대적인 빈곤감이에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왜 인스타그램하고 스레드를 들어가면 왜 이렇게 부자가 많습니까? 맨날 좋은 곳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화려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 상대적 빈곤감이 더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SNS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기도 해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거기에 그런 거 올리는 분들은 그게 인생이 스페셜했기 때문에 올리는 건데 정말 스페셜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거기 안 올립니다. 왜냐면 여러분 맨날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스테이크 집 가갖고 사진 찍진 않아요. 항상 먹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면서 올리진 않는다고요. 그러니 거기에 올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그들이 거기에 소비하고 있을 때 나는 인생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뭐 제 지론은 그래요. 어쨌든가 우리는 이런 삶을 삽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삶을 살 거예요. 이 격차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 소득도 느는데 물가는 더 비싸져서 예전보다 더 많은 걸 못 사는 형태. 실질 소득은 줄어듭니다. 이 격차를 수치가 아니라 느낌으로 알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 30대들이 많은 걸 포기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연애도 힘들고, 그러니까 결혼도 힘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도 안 되고, 그쵸?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지. 일본의 10년 전 문화가 이렇거든요. 거기서부터 히키코모리라는 게 탄생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혼자 삽니다.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살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풍조가 이미 대한민국도 시작이 됐죠. 자, 10분 얘기했는데 굉장히 암울해요. 괜히 했나 싶어요. 근데 암울해진 이유는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암울해질 이유가 없죠. 이건 헛소리야 라는 걸 아니까. 근데 암울해진 이유는 공감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딱 태어났는데 이런 빌딩 하나가 제 이름으로 있습니다. 괜찮죠? 아, 별로네요. 다들 별 느낌이 없어요. 일요일 3시에 강의 듣는 분들은 빌딩 하나 별로 뭐 다들 하나씩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건물주 좋잖아요. 왜 건물주가 좋으냐? 건물을 갖고 있는 권리도 크지만 매달 나오는 월세가 그의 시간을 다른 것에 쓸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은 좀 달라요. 이게 생각보다 일도 많고 고민도 많고 되게 힘든 일이래요. 예, 이거 임차 맞추는 것도 힘들고 무슨 내가 시설 관리인 같은 느낌도 들고 등등등. 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빌딩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문제는 내게 없는 거지. 그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인생 깔끔하게 끝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강의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일요일에 제가 여기를 왜 올까요? 빌딩 하나가 있는데 놀러 다니지. 맞습니까? 근데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빌딩 하나씩 만듭시다. 어디서요? 온라인에서. 저는 지금 돈은 어디 있다고 믿냐면 온라인 플랫폼 무점포 자동화 무인화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무인 편의점이 나오지가 별로 안 돼요.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은 과거에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무인 편의점이 최초에 나왔을 때 대한민국에는 호텔에만 있었어요. 호텔에만 있었고 신용카드를 찍어야만 문이 열렸고 그래서 물건을 사서 결제하고 스스로 나갔던 이 무인 편의점이 이제는 동네마다 있죠. 요즘에는 무인 아이스크림점도 있고 무인 라면 가게도 있고 무인 과자 판매도 있고 무인 옷가게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무인 옷가게는 찬성이에요. 그럼 남자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옷을 사러 가는데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나요? 뭐 봐드릴까요? 너무너무 스트레스죠.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더 달라붙으면 그냥 빨리 사서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아무도 없대요.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무인 판매점이 늘어나가요. 무인화가 왜 돈이 되냐면 자동화가 왜 돈이 되냐면 거꾸로 사람을 쓰는 게 최대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월급 주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 관리하는 건 더 힘들고 제대로 된 사람 뽑는 건 더 힘들고 등등등등. 그러니 사람을 적게 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플랫폼, 사람을 모아놓으면 끊임없이 돈이 되는 무언가의 구조를 만드는 요즘에 이거를 사스라 부릅니다. SaaS, 구독형 경제. 넷플릭스 여러분 매달 내시잖아요, 돈이. 유튜브 프리미엄 매달 내시잖아요. 또 뭐 보세요? 매달 내는 거 온라인에. 예? 아, 웨이브, 왓챠. 자, 대부분 OTT라고 부르죠. 예, 방송을 온라인에서 스트리밍 받아서 쓰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AI도 매달 구독 경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등 많잖아요. 저는 쓰던 게 뭐가 있냐면 와이즐리라고 면도날을 매달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이템 되게 괜찮죠. 여러분 남성분들 면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자연인이 되기 전까지. 자연이신 분들은 수염 잘 안 깎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매일 면도를 할 것 같은데 이 면도날이 좀만 있으면 상해요. 또 와이즐리 사업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잘 된 기업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분들이 독일의 면도날을 굉장히 싸게 어떻게 가져와서 구독형 경제로 매달 얼마씩 결제를 하면 집에 면도날을 보내주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썼어요. 오늘도 와이즐리 면도기로 했어요. 이게 그 전동 면도기랑 뭐가 다르냐? 뭐가 좀 달라요.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쓰게 만드는 거죠. 매달. 그걸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돈을 벌어요. 저는 이 구조가 앞으로 15년, 20년 전 세계의 트렌드라고 보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돈을 쓰면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렌탈 경제로 가요. 뭔가 구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빌리는 거죠.
매달 조금씩 나눠내는 구독형 경제로 갑니다. 여기서 부자들이 엄청나게 탄생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저는 저희 집이 가난했고 부자가 아니었고 저희 아버지께 받을 유산은 없고 빚만 있는 상태에서 제가 부자가 됐어야 하는데 실제로 저는 재벌 1세나 의사, 판사, 변호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부인들을 부러워할 뿐입니다. 여러분 재벌 1세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죠. 근데 재벌 2, 3세는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의사 되는 건 힘든데 의사 부인분은 편안해 보여요.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안 돼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의사 부인을 만나면 돼요. 아니면 제 아버지께 찾아가서 재벌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둘 다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제가 재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죽으러 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태어난다라는 건 죽으러 간다라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날 때마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더 젊어진 것 같아. 어제보다 피부가 더 좋아졌어. 이상해. 더 오래 살 것 같아. 이러다가 200살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 드는 분들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늘이 제일 젊고 건강하고 제일 활기찰 때요. 그렇다면 거꾸로 하루라도 빨리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현금이 계속 나오는 구조를 못 만든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게 당첨입니다.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미션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 분들은 부러워요.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닌 분들이 대부분은 저 또한 그랬으니 저는 이걸 만드는 게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가 됐든 간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돈이 나오는 구조를 못 만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근데 그건 너무너무 싫다. 그렇죠?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월요일에 뭐가 있나요? 출근해야 돼요. 아니 출근은 화요일에도 하시고 수요일에도 하시는데 왜 월요일 출근이 그렇게 힘들까요? 주말에 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월요병을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병이 사라진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근데 실제로 월요병은 그 병명으로도 있더라고요. 일요일 저녁만 되면 가슴이 갑갑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를 받고 심장마비까지 와요. 월요병이.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출근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만큼 힘든 거죠. 근데 왜 하세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뒤집으면 안 될까요? 출근 안 해도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물주를 왜 부러워해요? 출근 안 해도 돈이 나오니까.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뭔가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구조가 된다면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들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좋은 거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시면 돼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너무 열심히 하시고 요즘엔 처음 오신 분들이 다 괜찮대요. 불안합니다. 좀 더 거부하시고 거절하셔야 되는데 너무 금방금방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요. 내가 강의를 너무 잘하나? 좀 못해볼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강의하시든 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은 지옥 끝까지 따라온대요. 수익 있는 모든 곳에 세금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구독형 경제 아이템 중에 최고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천 지역의 전기를 나만 팔 수 있다면 돈을 벌까요? 엄청 벌까요? 엄청 벌죠. 그래서 전기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거든요. 세금이죠. 수도세, 가스세. 근데 20대 분들은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전화세 들어보셨어요? 20대 분들? 어떻게 들어요? 20대가 아닌가? 왜냐면 KT가 1996년에 민영화되기 전에 직전화는 전화세라고 걷었어요. 세금이었죠. 근데 96년에 민영화가 되고 KTF가 되면서 그때부터 세금의 이름은 안 붙지만 근데 여러분 휴대폰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그쵸? 어떤 분이 입관할 때까지 쓰신대요. 뚜껑 덮을 때까지 휴대폰 요금 낼 거다. 내겠죠. 휴대폰은 계속 쓸 거니까. 그러면 세금입니다. 심지어 금액이 얘가 제일 커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중독돼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전기 끊겼어요, 수도 끊겼어요, 가스 끊겼어요. 근데 휴대폰은 돼요. 희망이 있죠.
근데 전기 들어옵니다, 수도 들어옵니다, 가스 들어옵니다, 휴대폰 끊겼어요. 절망적이잖아요. 이게 금액도 더 크고 사람들한테는 더 중독적인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 휴대폰 요금제로 구독형 경제 사업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알뜰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보자 이런 건데 우리의 아이템은 휴대폰 요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더 메리트 있다고 느껴져요. 제가 선택했던 이유도 그렇죠. 여러분이 어제도 먹었고 내일도 먹었고 10년 뒤에도 먹을 소주 맥주 치킨이 1년 시장 다 모아도 휴대폰 시장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쓰고 현재도 내고 미래도 낼 거기 때문이죠. 통신 3사가 만드는 매출이 50조가 넘어요. 대한민국 국방 예산보다도 큰 돈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돈 번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SK, KT, LGT는 당연히 돈을 벌었는데 또 누가 돈 벌었냐면 대리점 사장들이 돈 벌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이걸 처음 들었어요. 대리점은 단말기 팔아서 돈 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반만 맞는 얘기네요. 이게 2003년 기사입니다. 22년 전 기사예요. 이 자리에는 그때 태어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고등학생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 지금. 그 친구는 이 기사를 못 봤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판매점은 동네에 KT, LG, SK 다 파는 곳을 판매점이라고요.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 수수료만 가져가는데 대리점은 통신 3사 중에 하나만 하는데요. KT만 하거나 SK만 하거나 거기는 관리 수수료를 받는데요. 몇 프로요? 요금의 5에서 11%. 그런데 이들이 앉아서 버는 월 수입이 1억 6천만 원이 넘는다는 기사가 뜹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1억 6천이면 지금 돈으로 6억 5천이 넘어요. 이게 연이래요? 월이래요? 월이요. 월 6억을 벌었던 이 사업이래요. 20년 전 기사에. 근데 중요한 건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앉아서란 단어가 문제입니다. 기자가 조금 안 좋았나 봐요, 기분이. 그렇죠? 더 안 좋았으면 누워서라고 했겠죠? 왜 이런 기사가 떴을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5억을 드리면 치킨집을 차리시겠어요? 아니면은 대리점을 차리시겠어요? 네. 뭐 호불호 따라 다르죠? 만약에 통닭집을 차립니다. 한 1억 정도는 차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통닭 한 마리를 팔면 3,500원 남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마리를 팔아요. 3,500원씩 남았어요. 350만 원이 수입입니다. 여러분 자영업 순수익 350 괜찮습니까? 요즘 엄청 괜찮은 돈이에요 이게. 자영업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써요. 대리점을 차렸습니다. 금액은 5배 들었네요. 사실 이거보다 더 들어요. 지금 대리점 차리려면. 열심히 개통을 합니다. 1,000명을 개통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들이 5만 원씩 요금을 내면 7% 정도를 받아요. 3,500원의 요금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1,000명이 개통했으니까 350만 원. 한 달 똑같이 일했습니다. 1,000마리를 팔고 1,000대를 개통하고. 그래서 순수익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통닭집이 잘한 거예요? 대리점이 잘한 거예요? 통닭집이 낫습니다. 왜요? 자본은 적게 들어갔는데 수입은 똑같잖아요. 있어 보이는 말로 자본 대비 수익률. 이게 ROI인가? 아무튼 그게 높잖아요. 그러면 치킨집을 5개 차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리점이 조금 독특했던 이유는 그 다음 달에 있어요. 치킨을 또 1,000마리 투격합니다. 350만 원을 법니다. 두 번째 달에 1,000명을 또 가입합니다. 그러면 요금 수수료 350을 받아야 되는데 첫 달에 가입한 1,000명이 그 다음 달에도 요금을 내나요? 여러분은 첫 달에 개통하시고 다음 달에 해지하셨죠? 아니면 다음 달에 요금을 내셨나요? 그럼 두 번째 달에 1,000명을 개통했는데 요금은 2,000명이 주네요? 그러니까 700만 원을 봅니다. 이해 가시면 엄지볼가락을 위로 올려보세요. 제가 요즘에 중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온라인으로 강의하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채팅창에 1번을 쳐주세요, 2번을 쳐주세요 이러거든요. 여러분도 앉아 계시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위로 올려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700만 원이 되네. 한 번 더 가볼게요. 치킨집이 또 1,000마리 투격합니다. 이 정도면 장사 진짜 잘 되는 곳이에요. 하루에 30마리씩 끊임없이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350만 원을 벌었습니다. 대리점 또 1,000명을 개통했습니다. 그럼 이 대리점의 총 가입자는 몇 명일까요? 3,000명이 돼요. 그들이 그 다음 달에 요금을 또 내주신다면 저는 그냥 저라고 제가 했으면 좋겠죠? 7%를 받으면 1,050만 원을 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구조인 게 일의 양은 똑같은데 수입이 누적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곳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첫 달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음 달 됐더니 3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을 줘요. 누적시켜준대요. 그 다음 달에 갔더니 5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혼을 걸어 넣어야죠.
왜요? 한 3년만 달면 회장보다 많이 벌거든. 근데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한 달 일하면 인정해서 다음 달에 또 인정해서 주는 데가 있어요. 한 달 끝나면 그냥 다시 0 아닙니까?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휴대폰 대리점은 지난달에 한 것도 인정해요. 왜요? 그들이 요금 또 낼 거니까. 누적을 가져간다. 자, 계속합니다. 10번째 달이 됐어요. 여전히 1000마리를 튀겨 팔면 350만 원을 법니다. 대리점 또 1000명을 개통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리점에 있는 총 가입자는 몇 명이에요? 10,000명이 돼요. 그들이 5만원씩 요금을 또 내주시고 7%를 제가 받으면 3,500만 원을 받죠. 여러분 이게 연봉일까요? 월급일까요? 네, 월수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요일 3시 강의 듣는 집단이니까 한 달에 3,500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그렇죠? 11번째 달이 됐습니다. 조류독감이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니면 치킨집이 터졌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치킨집이 터질 수도 있죠.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치킨을 못 튀겼습니다. 그럼 돈을 법니까? 저는 자영업의 최대 리스크는 사장이 아픈 거라고 봐요. 그게 최대 리스크예요. 아, 알바생이 있잖아요. 과연 알바생은 사장님이 없는데 사장처럼 일을 할까요? 그러면 그 친구는 사장 돼요. 알바를 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최대 리스크입니다. 옆에 있던 대집을 같이 탔든 아니면 코로나가 터져서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영업을 안 합니다. 놀러 다녀요. 그러면 대리점에 가입된 10,000명은 우리 대리점 사장님이 놀러 다니니까 휴대폰 요금 다음 달에 안 내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휴대폰 대리점 사장님 얼굴 기억하세요? 몰라요. 여러분이 매달 몇천씩 주고 계신데 그분이 타고 다니는 BMW 앞바퀴 휠 정도는 여러분이 주신 건데 안 억울하세요? 몰랐으니까. 이 3,500만 원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달에도 나올까요? 그 다음 달에는요? 웬만하면 나오겠네요. 이걸 굳이 용어를 붙이면 이쪽은 노동 수입, 시간을 들여야만 나오는 수입이고 이쪽은 만들긴 힘든데 만들어지면 계속 나오는 수입, 그걸 권리 수입, 패시브 인컴, 지적재산권 등등등으로 얘기합니다. G드래곤이라는 가수는 본인이 만든 음원으로 1년에 200억 정도의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음악이 계속 스트리밍되고 어디선가 계속 불려지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가 트로트 작사 작곡가가 있어요. 그분의 주수입원은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에서 여러분이 한 번 누를 때마다 그 작사 작곡가에게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히트 치면 대박이 나는 거죠. 트로트. 그럼 이제 또 그럼 트로트 노래 만들러 가야겠다. 응원합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리점에 이렇게 돈을 법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성격 급한 분들은 뒤로 나갑니다. 왜요? 이거 빨리 해야지. 그쵸, 이거 빨리 해야지. 그거 좀 의심스러운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강사님, 근데 10,000명을 개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좀 보여드려야죠. 200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19년 전 얘기죠. 한 20년 전에 이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고 뭐가 없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름이 그대로 나와요. 송원재 씨 이렇게. 지금은 이름을 가려주죠. 근데 이때 당시 뉴스 기사는 그런 게 없어요. 이름 바로 공개. 이분이 부산 김해에 4곳의 대리점을 차리고 전국에 350개 판매점을 연합해서 20만 대를 개통했대요. 10년 동안. 그랬더니 한 달에 받는 SK로부터 받는 월 수입이 4억 3천. 20년 전 4억 3천이면 지금으로 치면 16억 정도 되겠네요. 한 달에 16억씩. 지금도 이분은 돈을 법니다. 제가 부산 지역에 강의 갔더니 이분 지인분이 오셨더라고요. 본인이 아는 사람이래요. 네, 그 지역 유지시더라고요. 참 가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자료 찾아봤는데 용산에 65만 가입자 만든 분도 계셨습니다. 네. 이분의 3배 규모예요. 그러면 한 달에 그 당시에 한 10억 이상 버셨겠죠? 매달 어마어마한 규모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전 국민이 다 썼으니까. 그리고 다 이동했으니까.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근데 지금 하면 어떨까요? 지금 하면 대리점. 근데 이게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게 혹시 1년 안에 휴대폰 바꾸신 분? 최근 1년 안에. 오, 2분이요? 큰일 났네. 여러분 이번에 아이폰 17도 나오고 갤럭시 S25도 나오고요. 심지어 이번에 갤럭시 폴드가 3번 접히는 게 나와요. 트라이폴드가.
너무 좋죠? 빨리 사고 싶죠? 폰이 3번 접힌대요. 근데 360만 원이에요, 기계가. 왜냐면 하나 120만 원, 하나 120만 원, 하나 120만 원 해서 360만 원이에요.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게 갤럭시 폴드는 한 2개가 접히잖아요. 그래서 240만 원이었어요. 이제 새 폰이 나옵니다. 앞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았어요? 갤럭시 새 모델 나오면 대리점 앞에서 막 텐트 치고 줄 섰었잖아요. 아이폰도 그랬고. 왜 요즘은 그거 안 하세요? 관심이 없어요. 다 비슷해요. 너무 비싸. 차라리 새 폰 나오면 그 전 폰 사는 게 좀 더 낫더라고요. 요즘엔 폰을 길게 씁니다. 2년이 아니라 3년, 4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리점 하면 힘들죠. 근데 제가 왜 대리점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대리점하고 수익 구조가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해보자는 거죠. 판매점은 차리는데 비용이 좀 적게 듭니다. 1억 이하로 충분히 차릴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매달 폰을 팔아야만 돈이 나와요. 오늘 단말기를 이번 달에 하나도 못 팔았으면 못 보는 겁니다. 그냥 장사죠. 대리점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10억 단위가 드는데 요금의 7% 정도를 4, 5년 정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대리점에서 고객이 4년 동안 요금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와요. 그게 이제 모여갖고 뒤로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리점들이 끊임없이 2년마다 재가입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 장기 할인 어쩌고 저쩌고 이쪽으로 옮기시면 어떤 혜택이 있고 해서 계속 옮겨야만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죠. 지금은 포화 상태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은 이 구조를 갖고 이제 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알뜰폰 대리점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건데 저희가 하는 대리점이 좀 특이한 부분은 매장이 없습니다. 저는 매장이 없어요. 제 매장이 없습니다. 제 매장은 홈페이지예요. 여러분이 이 사업을 스타트하시면 개통전산을 개개인에게 다 드립니다. 이게 태블릿 PC에 그리고 내 주소에 홈페이지에 부여가 되고요. 여러분은 고객님들을 이쪽으로 유치해서 고객님들 스스로 개통하게 만들면 그분들이 쓰는 요금의 일정을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다른 통신사를 하는 게 아니라 LG와 KT의 망을 빌려서 하는 알뜰뿐이에요. 그러니까 품질이나 데이터 속도는 이미 준비가 돼 있죠. 만나서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개통하고 싶다고 하면 앉아보십시오 하고 태블릿 PC 열어서 인증하고 유심 제가 갖고 다니니까 그 번호 눌러서 개통됐습니다 하면 개통이 끝나요. 이런 대면 개통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개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개통전산에 누군가가 오게끔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은 이 일의 주 업무는 물론 오프라인 하셔도 돼요. 전단지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셔도 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개통해야 되는 사람들을 일로 모셔오는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를 하는 게 주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은 요금제가 선불이에요. 돈을 미리 냅니다. 여러분 휴대폰 요금 미리 내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대부분의 분들이 요금을 나중에 내는 후불이에요. 근데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 좀 웃깁니다. 요즘 후불 외상거래 되는 데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맥도날드를 가서 햄버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돈은 다음에 드릴게요. 그럼 햄버거가 나와요? 경찰이 나와요? 경찰이 나오죠. 요즘에 식당 가면요 치사하게 테이블에서 먼저 결제해야 음식을 줘요. 근데 거꾸로 볼게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외상을 받는 게 좋습니까? 성금을 받는 게 좋습니까? 무조건 성금이죠. 그래서 성금을 주면 혜택을 줘요. 심지어 범칙금도 미리 내면 깎아주는 거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내면 깎아줘요. 그래서 선불은 혜택이 좀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냐면 저희 같은 대리점 사장한테는 요금 수수료가 평생이라는 혜택이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선불 요금제를 쓰는 한 명만 개통해도 그분이 요금을 1년 쓰든 10년 쓰든 100년 쓰든 쓰기만 하면 계속 받습니다. 이게 제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선불은 주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통신사 연체가 있거나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체 좀 특수한 상황의 분들이 본인 이름으로 일반 대리점에서 개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선불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미리 내면 신용이 나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신용불량자가 돼도 충전하는 교통카드는 발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돈을 미리 내는데 문제될 거 없잖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저희는 단말기를 팔지 않으니 유심만 개통할 때 신용을 보지 않고 선불요금제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 타겟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많으냐?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냥 느낌상 많을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신용불량자 연체자분들은 앞으로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오, 혹시 이 사업 하세요? 근데 느낌이 그러신 건가요? 네, 맞을 겁니다. 저희도 후불 요금제가 있습니다. 다른 알뜰폰에서 파는 비슷한 요금제 형태가 있고요. 그 요금제를 개통할 때마다 수수료도 물론 받습니다만 저희의 주력은 선불. 근데 원하시는 분은 후불까지 다 마케팅을 하시면 됩니다. 단말기를 팔지 않습니다. 유심만 개통해요. 그럼 단말기는 어떻게 하죠? 쓰던 거 그냥 쓰시거나 바꿀 때가 되면 쿠팡이나 네이버는 11번 가서 그냥 단말기만 구매하시면 돼요. 아니면 길거리에는 중고폰 가게 가서 중고폰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유심만 바꾸면 되는 일이에요. 생각보다 업무가 간단하겠죠. 자, 이런 구조의 알뜰폰 대리점을 드릴 테니 사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제안하러 온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모셔온 그분의 눈을 한번 쳐다봅시다. 저를 보면 안 되죠. 제가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날 이 자리에 앉힌 분 있죠? 그분이 여러분한테 뭔가 이상한 거 주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통신 사업으로 조금이라도, 아니 5만 원이 매달 들어오든 10만 원이 매달 들어오든 들어오기만 하면 참 좋은 건데 그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끝나면 밥을 누가 사야 돼요? 아, 왜 조용하죠? 뭐 둘 중에 고만 분이 사십시오. 그래서 일반 대리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어떤 이점이 있느냐, 개통 방법은 만나거나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요, 제가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최대 35%까지 드려요. 여기서 의심하셔야 됩니다. 밖에 있는 대리점은 7%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왜 35%나 줍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를 검증하고 가셔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수수료뿐만 아니라 기간이 길어요. 제가 이 사업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선불요금제 안에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분이 요금을 내는 한 계속 받습니다. 제 고객 중에는 8년 이상 쓴 분도 계십니다. 그럼 8년째 제가 수수료를 받죠. 하지만 그분은 저한테 감사해요. 개통이 안 되는데 개통을 해주셔서.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대 상속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강의 끝나고 내려가다 죽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생이. 죽으면 제 법적 상속인이 제 코드를 한번 상속받습니다. 제 법적 상속인은 현재 제가 결혼 안 했으니까 저희 부모님이에요. 이걸 아시는 부모님이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연락하시는 건 기분 탓이겠죠. 기분 탓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업은 가족끼리 많이 해요. 저도 친동생하고 같이 하고 부부끼리 하거나 어머니랑 아들이 같이 하거나 자매끼리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이유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뭐 아들이든 딸이든 낳는데 아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들, 아빠가 정말 돈 되는 일을 찾았어. 나랑 같이 도둑이 돼보자. 그러고 말할 수가 있나요? 가족한테? 그러면 가족한테는 아무리 돈이 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일을 같이 하자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양심상. 근데 가족들이 많이 한다라는 건 이미 그런 윤리적인 부분은 다 해결이 이미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입자 수는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모집하셔도 되고요. 팀을 만들어서 팀이 개통한 것도 여러분의 개통으로 조금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는데 지역에 한계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울릉도에서도 개통이 되고 제주도에서도 개통이 돼요. 제 고객들은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전망은요, 전망 전에 초기 자본은요, 이게 좀 중요하죠. 여러분 밖에 있는 대리점이 7% 주는데 제가 35% 준대요. 5배 주잖아요. 기간이 밖에 대리점은 4, 5년인데 저희는 평생 준대요. 전 앞으로 한 80년 더 살 것 같긴 한데 80년 계산해 보면 엄청 크죠? 한 10배만 보더라도 일반 대리점보다 50배 큰 사업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럼 자본주의니까 자본금도 50배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50배면 150억에서 50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에 500억씩 거둘 거예요. 있는 분들만 모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들 있으시잖아요, 500억 정도. 일요일 3시에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이걸 20대에 시작을 했는데 20대 500억이 뭐예요? 1억도 없는데. 사실 통계를 보면요, 현금 1억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85%예요. 현금 1억을 만원권으로 뽑으면 1.2kg 정도 됩니다. 네, 근데 5만원권으로 뽑으면 5분의 1 정도 되겠죠? 네, 200g, 300g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못 보고 죽는 사람이 85%랍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다면 전 이상 못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구조를 바꿔요. 초기 자본 116만원, 한 120만원 돈이면 여러분이 개통전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불요금 50만 원을 충전하셔야 되는데 이 돈은 여러분이 현금으로 다 전환시킬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의 요금은 좀 독특한 게 제 번호에 50만 원을 담아두고 고객님을 개통한 다음에 현금 5만 원을 받고 요금 5만 원을 줄 수 있어요. 요금이 양도양수가 됩니다. 그러니 이 50만 원의 선불 요금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이죠. 그럼 제 투자금은 처음에 전산받는 66만 원이 전부예요. 여러분 통신 사업을 하는데 66만 원에 가능하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못 믿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20대에 제가 스타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양한 분들이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회사의 의지예요.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가 이 사업의 모토입니다. 자, 그러면 전망 보면 초기 시장이죠. 왜 초기 시장이냐면 선불용제 처음 들으시잖아요. 알뜰폰 사업 처음 들으실 거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처음 들으실 거예요.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이런 세미나는 없어지겠죠. 빨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일이 없어지잖아요. 일요일에 놀고 싶은데 이 불러갖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러셨어요. 저한테 땀을 흘려가면 돈을 벌어야지. 저 지금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보셨나요? 굉장히 더워요. 땀 납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지금 눈동자가 거의 160개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자신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올라오죠. 근데 자신 있으니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수입. 알겠습니다, 강사님. 알뜰폰 대리점 사업이고 선불요금제를 주력으로 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면 수수료를 받는군요. 그래서 돈이 됩니까? 돈을 얼마 법니까? 이게 중요하죠? 단순하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직접 개통을 합니다. 개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우리 가족을 제가 개통할 수도 있고 길거리에 전단지를 뿌려서 개통할 수도 있고 온라인 마케팅으로 개통할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어요. 회사는 여러분이 불법적인 것만 안 하면 다 허용하니까. 그래서 개통을 하면 10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기간 상관없이요. 200개 정도를 개통하셔서 그분들이 요금을 계속 써주시기만 하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돈이 다음 달에도 나올까요? 그럼 200개 이 개통이 제가 한 개통이 다음 달에도 요금을 또 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화장품이었다면 다음 달에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신 없어요 저는. 근데 휴대폰 요금은 다음 달에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다음 달에도 나오겠네요. 제가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400개 정도를 개통했고 그 400개 개통이 계속 요금제를 쓰고 있다면 저는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800개 정도를 개통하시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와, 이렇게나 개통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거수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 모시고 온 분들 끝나고 물어보세요. 너 몇 개 개통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왜요? 너무 많다고 하면은 밥 사달라고 할 거고 너무 적다고 하면은 애게할 거니까. 그쵸? 그래서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깜짝 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앞에는 저 청년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쵸? 잠을 좀 많이 잤어요 오늘. 컨디션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 이걸 19년 동안 했는데 말을 못하면 그게 문제죠. 근데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고도로 훈련된 사기꾼일 수도 있죠. 오늘 처음 뵀는데 그쵸? 제가 사기꾼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검증을 하셔야 돼요. 알아보셔야 되고 모셔온 분을 통해서 최대한 확인한 후에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몇몇 분이 벌써 하고 싶어졌어요. 저를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 쉽게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돼요, 저를. 자,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요. 이렇게 1000개, 400개 혼자 집에서 개통해서 돈 버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개인의 한계는 명확하죠. 저도 제가 직접 개통한 게 1500개가 넘어요. 그 다음부터 안 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개통하는 거에 한계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많이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자,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은 갤럭시 S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시는 분입니다. 물론 많은 걸 팔지만. 그러면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도 평택공장 가셔서 납땜하시죠? 안 해요? 신하세요? 아시나요? 네.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럼 누가 해요? 직원들이 하죠. 이재용 회장님의 돈 버는 방법은 나 대신 일하는 삼성 직원 10만 명, 20만 명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시간을 돈 주고 사고 그 일정을 가져가는 형태예요. 이걸 사업이라고 부르죠.
이 일도 혼자 개통하는 자영업인데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거예요. 아까 나온 그 송별재 사장님 이분도 똑같은 방법을 썼죠. 혼자 개통해도 되는데 가족들하고 대리점을 더 차려요. 그리고 전국에는 350개 판매점하고 제휴를 한 다음에 이 판매점들은 개통할 때마다 단말기 수수료만 주고 요금은 이들이 갖는 형태였습니다. 이랬더니 20만 대를 개통했대요. 이 방법은 삼성도 쓰고 스타벅스도 쓰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쓰죠? 똑같은 거잖아요. 저도 똑같이 합니다. 대신 매장은 없어요. 박보승이 이 사업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받아서 개통을 열심히 해요. 1000개 개통해서 열심히 벌어요. 그러다가 제 동생한테, 친구한테, 인터넷에서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 같이 해볼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한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 사업이 싫은 거지 제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쵸? 제가 면책권 다 드렸습니다. 이따 거부하실 거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관계는 안 깨지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할만하잖아. 그래서 누군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통한 건 10% 20% 정도 주고요. 우리 팀이 개통한 건 3%에서 6% 정도를 준대요. 자,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개통된 게 10,000대가 됐다고 봅시다. 저희 팀 100명이 100대씩 개통해도 10,000대고요. 저희 팀 10명이 1000대씩 개통해도 10,000대예요. 그 10,000대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죠. 저희 팀에서 개통한 거예요. 그분들이 한 달에 4만 원 정도 요금을 쓰시면 제가 한 달에 3%씩만 받으면 1,200만 원인데 이게 다음 달에도 나올까요? 그러려면 이 10,000명이 어디 안 가고 다음 달에 4만 원을 또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건강식품이라면 다음 달에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휴대폰 요금이라면 다음 달에 또 낼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돈이 다음 달에도 나올 거고 그 다음 달에도 나올 거고 그 다음 달에도 나올 확률이 높으니 이걸 한번 같이 해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팀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희 팀만요? 죄송합니다. 솔직한 거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저희 팀 아닌 분도 많이 개통하시면 좋은데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저희 팀이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구나. 솔직하면 요즘은 혼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구조를 같이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건물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강남 대로변에 있는 빌딩들의 가치를 환산할 때 어떻게 환산하냐면 월세, 그 건물의 총 월세에 300 정도를 곱하면 실제 매매가가 나옵니다. 만약 그 빌딩에서 매달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온다. 곱하기 300, 30억이죠? 그럼 30억 정도의 매매가가 나와요. 물론 이자 이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거의 맞습니다. 자, 뒤집어 볼게요. 이 일을 열심히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는 3억짜리 건물을 사서 월세 받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여기서 100개를 개통하는 게 빠를까? 밖에서 3억짜리 건물을 사는 게 빠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빠른 걸 하시면 됩니다. 전 이게 조금 더 빠르고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는 것 뿐입니다. 이 자리에는 40억, 50억, 100억짜리 건물 만든 분들이 많죠. 시간 속에서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이 제일 가난해요. 왜요? 이 순간에도 개통이 되고 있거든요. 이 순간에도 저희 팀이 늘어나고 있어요. 되게 재수없죠? 괜찮아, 절 싫어하셔도 됩니다. 제 목적만 달성하고 하면 되니까. 저 강의에서 성격이 이렇지 내려가면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강의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쇼를 위해서. 이러니까 되게 구차하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릴게요. 강사님, 들어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늦은 거 아닐까요? 이미 막 개통하는 분들도 많고 네이버에 쳐보니까 막 엄청 마케팅도 많고 제가 지금 막차를 타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죠. 그리고 이건 저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최고치라면 앞으로 하락기라면 전 딴 거 찾아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이 아직도 상승 초입이고 이제 시작이라면 열심히 해야겠죠. 그거에 대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은 과연 언제까지 쓸까? 단말기 모양은 계속 바뀔 겁니다. 언젠가는 렌즈에 이식하는 형태의 휴대폰, 사람 피부에 이식하는 형태의 휴대폰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휴대폰이라는 건 없어지기 어렵죠. 제가 휴대폰이 없어지는 걸 어디까지 상상해 봤냐면
없어지는 날은 텔레파시가 되는 날이에요. 제가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랑 텔레파시가 되는 거죠. 이제 남자분들 와이프 생각하면 와이프랑 텔레파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텔레파시가 되기 전까지는 휴대폰이라는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요금을 내겠네요. 실제로 통신사들은 코로나 때도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외식 줄이고 보험 줄이고 의류 줄이고 다 줄였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뭘 못 줄여요? 휴대폰은 못 줄여요. 여러분 내 가족이 휴대폰을 하나씩 돌려 쓰는 게 가능합니까? 난리 나죠. 그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휴대폰 요금은 줄어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데이터 아껴 쓰는 거 가능하세요? 아껴 쓰는 거 돼요? 데이터를 아끼자?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휴대폰 요금은 끊기는 게 불가능해요. 휴대폰 통신사들은 코로나 때도 돈 벌었고 코로나 끝나고도 돈 법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아이템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 다음 알뜰폰이 잘 될까요? 알뜰폰 예전에는 효도폰, 어르신폰 이게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통화도 됐다가 안 됐다가 알뜰하고 그렇죠? 아니요. 왜냐면 저희가 끊기면 KT가 끊긴 거예요. 마음을 똑같은 걸 쓰니까.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면 코로나가 심했던 2020년 12월에 알뜰폰으로 가는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많아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실리를 택하러 가는 거예요. 요금제가 싸고 써보니까 똑같아.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추세가 꺾였습니다.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되는 중이에요. 알뜰폰 갈 때 이제 1000만 명을 넘어가고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죠. 올해 SK도 해킹당했고 KT도 해킹당했고 LG도 해킹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에브리바디 해킹이면 요금제 싼 게 낫지 않을까요? 진짜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알뜰폰 갈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현재. 그래서 알뜰폰을 넘어갑니다. 그러니 운이 좋게도 저희는 알뜰폰 사업을 합니다. 인식이 바뀌는 초입에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몇 년 전이었다면 저희가 알뜰폰을 이해시켜야 됐어요. 알뜰폰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쓸만한 거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사라지고 있죠. 사람들이 알뜰폰으로 넘어오는 구조가 된다면 우린 여기서 기다려서 고객을 받으면 되니까 돈이 움직이는 길목에 먼저 들어가는 게 돈 버는 방법 아닙니까? 그걸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불은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을 노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찾아봐야죠. 대한민국의 신용평가선 두 개입니다. 올크레딧하고 나이스. 올크레딧 홈페이지가 나이스 홈페이지가 보니까 지금은 등급이 아니에요. 지금은 점수제로 바뀌었죠. 근데 과거엔 등급제였습니다. 20살 사회 초년생이 4등급 신용을 받고 나가요. 800점대. 근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660점 이하로 떨어지고 여기서부터는 저신용자라고 평가받습니다. 이 저신용자 분들은 휴대폰 개통이 안 되거나 대출이 안 되거나 신용카드가 안 만들어지죠. 자, 이분들의 수가 294만 명. 이게 나이스 기준이니까 올크레딧 기준으로 가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대략 이 정도 될 겁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지금 경제활동이고 한 3천만 명 보거든요. 20살 넘으셔갖고 스스로 돈 버는 분들. 그분들 3천만 명 중에 열의 하나는 이분들. 그럼 자 여기서 10명 모이세요 하면 그 중에 한 분은 이럴 수 있다. 통계상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 중에 20대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20대들 시작하면서 빚이 생겨요. 학자금 대출. 그렇죠? 월세 비싸죠. 그러니까 빚을 져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수입은 만만치 않아요. 20대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 연령대가 똑같습니다. 근데 20대에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게 사회적 문제고 그래서 휴대폰 요금을 안 내는 분들이 30만 명, 40만 명 넘어가죠. 이 중에 40%가 20대, 30대예요. 자, 그럼 이분들은 인터넷이 편합니다. 본인이 요금이 좀 있으면 연체될 것 같아요. 네이버, 구글에 뭐라고 검색할까요? 휴대폰 요금 연체, 개통방법, 신용불량자, 개통방법 등등등. 그렇게 쳤는데 저가 나오면 제가 돈 버는 거예요. 검제사임이 나오면 검제사임이 돈 버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마케팅할 수 있는데 지금 선불폰을 쓰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 찾아보니까 한 170만 명 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 중에 불법 체류 외국인 그리고 대리점 판매점에서 실적 때문에 그냥 가짜로 개통해놓은 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 다 빼면 실사용자는 100만 명 될까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어떻게 보냐면 한 3, 400만 명의
자이든 타이든 신용이 좋아지지 않은 분들이 요즘엔 본인 이름으로 휴대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게임도 다운로드가 안 돼요. 실명 인증이 안 되면. 그분들한테 실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폰을 개통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일을 한다고요. 라는 명분을 갖고 하는 중입니다. 열심히 개통해야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아직 모르는 100만 명, 200만 명이 선불로 넘어올 수 있다면 이 중에 10,000명만 우리 팀에 들어온다면 저는 한 달에 1,000에서 1,500 정도의 매달 나오는 수입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10,000대를 어떻게 개통할 거냐? 혼자 다 해도 되고요. 같이 할 사람 10명 만들어서 1,000대씩 해도 되고요. 같이 할 사람 50명 만들어서 200대씩 해도 똑같은 거예요. 10,000대만 개통하면 한 달에 1,000에서 1,200은 나오니까 그걸 같이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좋은 기회는 온라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한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숨만 쉬고 있으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비범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러실 수 있어요. 아, 저는 온라인이 참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잘하는 분을 여러분 팀에 만드시면 되죠. 그렇죠? 저희 일은 그게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직장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월급을 줍니다. 조금씩 늘어요. 조금씩 늘다가 잘리면 끝이에요. 아,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긴 해요. 예. 퇴직금 때문에 일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실 그 퇴직금도 여러분 월급인데 그거 모아서 주는 거잖아요. 자영업은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해서 손익분기를 넘겨야 됩니다. 이때부터 돈을 버는데 이러다가 아프면 끝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아니 그냥 평균이. 네, 그렇잖아요. 자영업은 본인이 아픈 게 최고 리스크니까. 일반 사업은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스타트하면 돈이 더더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이 계곡을 넘어서 손익분기를 넘을 때부터 돈이 되는데 이때는 폭발적으로 보니까 비전이라는 게 있죠. 사업은 그래서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초기에 리스크가 엄청 크니까. 저희는 이 일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초기 자본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돈을 써요. 밥도 먹어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그쵸? 경비가 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경비 들죠? 자영업 할 때도 밥 드시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는 사업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다고 봐요. 심지어 그것도 몇 달 안에 충분히 원금 회복이라면 좀 그런데 원금 회수라고 해야 되나? 투자된 돈을 회수하는 건 몇 달 걸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나랑 같이 한 사람이 1명, 2명 늘어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벌 가능성이 있으니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곱셈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서 리스크는 적고 리턴은 좀 많으니까 해볼만 하지 않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돈 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기서 돈 버는 게 쉽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워요? 대신 여기는 이게 좀 좋더라고요. 밖에서 500만 원 벌 정도 열심히 한 걸 여기서 하면 500을 벌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만두면 안 나오는데 여기 그만둬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여기서 200의 일을 했는데 500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그럼 똑똑한 분들이 귀신같이 냄새 맡고 다 들어와요. 자본주의는 그렇게 평준화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지만 이 일도 힘들고 어렵지만 만들고 나면 좋다라는 게 우리의 비전이죠. 그래서 일요일 오후에 여러분을 모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만들자고 얘기 드리는 중이에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 아이템을 통해서 매달 쓰는 이 휴대폰 요금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24시간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에게 돈과 시간을 써야지 내 인생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사업입니다. 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업은 또 이런 경험치가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가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카인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설